네,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우리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네, 지난 7일이죠.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6.25 전쟁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등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에서 총 연인원 195만 7,70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낯선 나라의 자유와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요. 이 가운데 3만 7,900여 명이 전사하고 10만 3,4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 인원만 15만 1,129명에 이르렀습니다. 22개 참전국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의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마스크의 수량은 어느 정도죠? 22개국 유엔 참전 용사에게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은 총 100만 장입니다. 전체 참전 용사의 90%를 차지하는 미국의 50만 장, 그 밖에 21개 국가의 나머지 50만 장을 참전 인원과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수량은 참전국 확진자 현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수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물량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이 되고 마스크 오브제가 해제되어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참전국에 대한 추가 마스크 지원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목적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되는데요. 이번 유엔 참전 용사 마스크 지원은 7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답이라는 의미로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공공 외교 측면에서 외교부의 지원으로 6.25 전쟁 70주년 엠블럼과 외교부의 코로나 극복 캠페인인 스테이 스트롱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마스크 박스와 포장용 종이 가방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6.25 참전국 22개 국가의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이제 미국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스크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우선 수량이 많은 미국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고 비교적 수량이 적은 다른 나라들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서 제외 공간을 통해 조만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가장 많은 미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는 지난 8일 저녁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날씨 관계로 이틀이 연기되어서 일요일인 10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C-130 수송기가 마스크 50만 장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요. 예. 이 공군 수송기는 미국 에릭슨 공군기지와 맥코드 공군기지를 거쳐서 오늘 오전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전달한 우리 공군 수송기는 내일 다시 미국을 출발해서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 김해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총 7일간에 걸친 긴 비행인데요. 예. 공군은 이번 수송기 지원이 전시를 대비한 항공 수송 임무와 절차 등을 훈련하고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마스크는 미국 내에 있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참전협회 등을 통해서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터키, 콜롬비아 등 다른 참전 국가에도 차례로 마스크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항공 일정에 따라 수송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는 각 나라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6.25 전쟁 벌써 70주년입니다.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입니다. 자, 마스크 지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적절하게 지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정부는 이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마스크 말고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국가보훈처와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손 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 100만 장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거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70년 전에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엔 참전국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지원 소식을 들은 주한 참전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각 나라의 한국전 참전협회는 참전 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마스크 지원 소식을 반기고 우리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고 보훈처가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숨졌다는 이 마음 아픈 소식도 전해졌었어요. 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주 등 10개 주에서 적어도 12명의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에 보고된 통계 그리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룸셈버그시에 사는 제리 세모노 씨는 다음 달에 50명의 다른 전우들과 함께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 등록까지 마쳤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병원에 격리됐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또 미 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뉴욕시에 사시는 앵겔로 파이로 씨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뒤에 병원에서 가족들도 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예. 파이로 씨의 부인은 남편이 평시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문구가 새겨진 야구 모자를 늘 쓰고 다녔다면서 격리 때문에 집 전화기에 남겨진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참전 용사들 없이 장례 예우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세상을 떠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조치되는 바람에 그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 대개 이 80대 후반에서 90대 고령이십니다.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의전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선양 활동을 다시 시작했네요. 예,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선양 활동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지난 2월 말부터 약 2달여 동안 잠정 중단이 됐다가
지난주 목요일인 7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활동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최고의 예우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영예롭게 모심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2014년부터 전국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네. 20명 내의 무공수훈자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장례의전 선양 단원들이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에 출동해서 고인의 양력 보고와 조사 낭독, 합동 조문, 또 태극기를 관에 덮어드리는 관포의식, 발인 시의 운구, 그리고 안장식 지원 등의 장례의전을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활동입니다. 예. 지금 이 전국적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장례의전 선양단이 다 조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저희 단체 지부가 있는데요. 이 지부별로 장례의전 선양단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10개의 선양단을 운영하는 등 전국에 총 30개의 선양단이 편성이 돼서 480여 명의 선양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양단에 편성된 선양위원들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국가유공자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는 일과 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임무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연간 기준으로 영구용 태극기 증정이 1만 200여 회,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 및 회수가 1만여 회, 선양단 장례의전 지원활동 2,400여 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조금이라도 영예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